자,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이제 장 막판에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서 꼬리 달고 내려오는 흐름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거래가 수반돼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거래가 이제 급감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그러 나서의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 탄력이 나왔죠. 갭상승의 흐름이 연출돼 있기 때문에 주봉 단위에서 흐름으로 대처를 한다면 크게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사실상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던 그 부분에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느냐,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잠시 이 편입 설정 범위에 놓여진 그 흐름이 잠시 요 정도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20%대까지만 20%대까지만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요 정도 자리 정도가 딱 20% 수준이 될 것 같아요. 27,800원 요게 이제 얼마입니까? 27,800원인데 거기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20%가 넘네. 21점 몇이 되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의 기준에서는 개장 초에 따라붙은 흐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은 개장 초의 기준에 아주 빠른 그 범위 이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주 강도 있게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었죠. 매직 불기둥 종목 검색기, 그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나왔고, 그리고 상한가를 딱 찍고 그러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아름 미끄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분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이제 동시효과 기준에 13%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13% 들어 올려지다 보니까 동시효과에 이제 VI 발동이 바로 된 거죠. 되고 나서 이제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요 거래 부분은 고점 찍기 이제 전에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30만 주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그 기준을 놓고 보시게 됐을 때 700만 주까지도 있지만 500만 주 뭐 이런 거래량도 있어요. 700만 주로 따졌을 때 77에 49, 500만 주 거래가 실리면 뭐 1,400억까지도 1,500억까지도 뭐 이런 기준이 되니까 500만 주가 형성이 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500만 주 그 기준에 9시 10분까지 100만 주가 실리면 되는데 이미 이제 거래가 뭐 터지면서 일단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거래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흐름 그리고 VI가 여기서 발동된 상태에서의 흐름. 그래서 요 그 상한가 찍은 부분을 5분봉에서 놓고 보고 그냥 1분봉에서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요 부분을 해석을 잠깐 해드릴 텐데 이걸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PPT 부분들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00원 정도가 20% 수준이 될까요? 27,700원, 27,800원 대비해서 100원이면은 0.4%니까 27,800원 대비해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27,700원 정도까지가 딱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은 한번 들여다볼게.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거냐면 개장 초에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실렸죠. 30만 주라는 이 거래가 1분 만에, 그러니까 동시효과 체결되고 이제 그 흐름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미 시작되고 5분 동안에 150만 주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은 50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주 기준을 설정했을 때 코론 글로벌이든 어떤 종목이든 기준 거래량의 흐름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기준 거래량 1,000억의 기준을 우리가 잡고 1,000억의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준 거래량 부분에서 500만 주를 설정했을 때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10%, 20%, 30% 그러면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뭐 양봉이고 시초가 대비해서 계속 양봉이고 이때 뭐 꼬리가 달려 내려왔다 할지라도 거래량은 터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근데 뭐 한 5분 동안에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은 맞지만은 5분 동안에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쉽게 편입 설정 범위를 잡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요렇게 바닥을 인식하고 요 바닥이 26,500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 대비해서 2%의 등락 범위, 그것도 우리는 이제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주가가 형성이 되고 시초가를 돌파하거나 장중에 고점을 돌파하거나 저점을 형성하고 2% 반드시, 이거는 이제 거래량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미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2%가 되는 거지, 거래가 뭐 개장주 아무 거래량도 없는데 뭐 적은 거래량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다,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앞에 거래가 이미 터져 있기 때문에 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2%의 등락 범위, 터져 있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고 2% 등락 범위가 요자락이 편입 설정 범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있던 없던, 거래가 있던 없던.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거래가 재차 수반되어 주고 양봉이 뻗어 나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질적인 편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니 전일 시간의 상한가를 가서 갭상승 13%가 나왔는데 이거를 뭐 보합에서부터 따라붙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3%의 양봉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한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지금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게 20%예요. 20%인데 이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따라간다? 응? 안 따라간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응? 여기서 동그라미 쳐드리는 그 부분까지의 흐름도 전부 양봉일 거 아닙니까 지금. 꼬리는 그때 없었을 때고, 그 다음에 이 앞전 고점 넘기는 그 기준도 어떻게 돼요? 전부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 범위는 중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20% 이상 우리는 따라붙진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중립이지만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매매가 원활하시면은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측된 범위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예측이 일정 범위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코오롱 글로벌은 그 이전에 22일 날뭐 예쁜 공주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방송에도 가지고 갔었고, 그리고 거래량 기준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근데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천억씩 한 번씩 11월 11일 날 이렇게 천억씩 넘기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 거래량만 마저 떨어지면 된다. 이슈 부분이야 이제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불거지는 거죠. 주가도 이제 뭐 많이 올라와서 지금 더블이잖아요. 주가가 최근 20거래일 동안 주가 대비해서 더블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3천억 원대 종목이 7천억까지 올랐어요. 7천억까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제 이 1분봉의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뭐 5분봉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5분봉대로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줄 거드린 부분에 있어서 20%대 기준을 27,700원 정도까지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뭐 일봉이든 또 다른 자락에서 이제 놓고 해석을 할 건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당겨도 돼요. 5분봉 기준에서. 그래서 요 자락에서 이제 요 흐름까지가 내려와 주지 않고 다시 이제 돌려지고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예를 든다면은 요 흐름에서는 우리는 객관적인 그 기준을 설정한다. 객관적인 기준.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따라붙지 못하니까, 검은 색깔 선 20% 위쪽으로 따라붙지 못하니까, 다만 요 자락에서 상한가의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 상한가에서 또 상한가에서 2% 밀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렇게 이제 설정 기준을 잡았잖아요. 편입의 설정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 색깔 선까지의 기준, 뭐 5분봉의 연속성을 가져가겠다면 뭐 저기까지 따라붙는 거야.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초록 색깔, 여전히 초록 색깔인 거죠. 요 위에서 움직이는 요 구간까지의 흐름을 따라붙지를 못하니까 중립적인 범위에서 개별 매매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저 파란색 거드린 부분은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1분 봉이든 5분 봉이든 설정이 됐고, 벌써 이미 이 전일 시간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씩 터져 있었고 테마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 권해드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죠. 뻔히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또 못 낸다.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코오롱 글로벌의 경우는 지금 4분기에 10월 이후에 10월 달에 16번, 그리고 11월 달에 몇 번이요? 16번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그 PPT를 안 주죠? 어? 야간 방송 PPT 달라고 했잖아요. 어? 야간 방송 PPT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셨나? 어? 사람이 몇 명인데 왜 자꾸 누락이 되지? 이 화면이 있을 거 아니야, 방송 화면이. 아니 밀리거나 말거나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면 그거 화면 한 장 캡처해서 넣는 건데 그게 왜? 그럼 옆에다 얘기를 하라고. 응? 본인이 바빠서 못하면은 옆에다 부탁을 하시면 되잖아. 이거 한 장만 캡처해 주세요라고. 담당 PD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답답하네 진짜. 요 이제 방송 나간 방송 화면이 있어요. 이제 이거 방송 들으시다 깜짝깜짝 놀라실 거 아니야. 윤정도 성격 아주 지랄 맞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번 주에 전부 이 나온 종목은 다 시가총액이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대부분 마그네틱 정도가 이제 뭐 5천억, 6천억을 넘긴 거고, 코오롱 글로벌도 이제 7천억 넘긴 게 단기 따블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이 너무 세졌다, 거품이 좀 솔직히 많이 붙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찌됐든 그 이 흐름 속에서 코오롱 글로벌도 이제 오늘 상한가 장중에 터치를 한 건데 22일 날 변동성이 나왔고 그날 그 예쁜공디님께서 VVIP 방에 채팅방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같이 보고 그 전에 이제 11일 날 이럴 때도 이제 거래대금이 좀 1,000억 이상씩 터졌었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글쎄요, 저평가다라고 PER이나 PBR이 낮아서 저평가다라고 설정을 하기에는 지금 이제 위치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검증받아야 될 게 여기도 많다. 건설주들 자체가 그래요. 건설주들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은 지금 뭐 혼란스럽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GS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 아마도 그죠? 이렇게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매집도 사실 수급도 굉장히 좋은 편에 놓여져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찌됐든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PER이 이제 5.34배인데 높은 쪽이 뭐 굉장히 높고 이렇게 평균치가 나온 거겠죠. 근데 얘를 저평가다? 어찌됐건 오케이. 시장 대비해서는 뭐 낮은 편에 속한다. 펀더멘탈적으로도 보겠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제 11월 22일 날 이렇게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기업의 내재 가치 부분보다도 그 부분이 저평가에서 들어간다 이런 해석은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심리적인 면이 크게 작용이 된다. 수급 부분은 메이저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이 많이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 변동성에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0%를 고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20%에서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은 21% 수준까지는 밀려 내려왔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뭐 개별 기준에서 편입한다.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 주봉에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오시티 관련해서 네옴시티죠, 네옴시티.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이제 크게 형성이 돼 있죠. 전체적으로 뭐 코오롱 글로벌도 그렇고 이에 연동돼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우디 관련해서 또 연동돼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에는 예쁜 공대님이 13시 39분에 그리고 13시 49분에도 뭐 올려주셨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때 이제 거래가 순간적으로 터지고 뭐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된 거죠. 터지고 밀리고 예쁜 공대님이 말씀해 주신 게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그렇게 해서 이제 눌렸다가 저 줄거드린 부분이 20% 수준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인 거고. 그 이후에 20일 날 보시면은 400만 주 수준이 터졌는데 1000억이 채 안 돼요, 사실은. 1000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오롱 글로벌 상한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전일 상한가 화면 좀 잘라달라고 써놨잖아 위에다가. 응? 전일 팍스넷 어제 상한가 화면 잘라주세요. 응? 제가 녹화할 때는 저 채팅방 안 보고 신경 안 써야 되는데 꼭 보니까 문제가 되네. 24일 기준에 코오롱 글로벌이 시간에 대해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거래 대금이 1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어찌됐건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 위치에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거래량이 29만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주라고 잡고 30만 주의 3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1000만 주의 기준을 항상 설정해서, 그러니까 1000만 주가 아니라 야간 거래에서 거래가 터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량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한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야간 거래에서 상한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럼 상한가가 형성돼 있으면은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한가 거래량 플러스 매수 잔량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여기에 교육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시간짜리 5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5강 나눠져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텐데. 그죠? 그리고 요거는 25강입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래대금, 거래량, 변동성 매매는 8강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회원님들은 다 유료회원님들은 받으시고 그리고 유료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회원 가입하셔서 저거 받으세요. 아니면 저거만 별도로 사세요. 저거만 별도로 사시면 되지. 예? 회원 가입하시고 이걸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걸 별도로 사실 거예요? 유리한 쪽을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기준에 1000억 이상인데 그렇게 따지면 요 거래량의 기준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죠. 1000만 주가 되니까 지금 860만 주입니다. 1000억이 이제 뭐 1000만 주가 채 안 되지만은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형성이 됐다. 1000억의 기준은 뭐예요? 1000억은 거래대금 최상위 22 전후에 놓여지는 것을 얘기한다. 최상위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1000억 최상위 거래대금 20에 놓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기준도 있고 이제 앞전의 거래량의 70%의 기준을 잡는 것도 있습니다. 앞전 거래량의 이제 70%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러면 이때 700만 주가 터졌어요. 77에 49 500만 주죠. 500만 주가 터지면 얘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1000억을 넘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료 카톡방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지 내용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올라가 있어요. 쭉 내리시면 어떻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이건 연구원님들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9분으로 9시간짜리를 29분으로 압축을 해놨는데 이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교육을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면 어려운 거 없어요. 변동성 매매는 기준만 잘 지키시면. 지금 오늘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뭐 좋은 흐름이 있고, 카카오뱅크도 가격 탄력이 좋고, SK 이노베이션도 땡큐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종목을 보는 건데,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코오롱 글로벌의 9시 10분에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됐다. 저 세 종목에서 이제 29% 오른 종목을 우리가 따라붙을 건 아니고, 또 세우글로벌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오롱 글로벌을 선택을 해서 들여다봤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의 기준에서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장중 특별한 케이스가 20%까지로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그 특별한 케이스가 뭐냐? 그 특별한 케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악을 쓰고 뭐라고 할 때만 좀 하지 말고, 응? 하나 더 뭐 올려놨어요. 아, 진짜 답답하시네, 진짜. 이거 좀 해달라고 올려놨었잖아. 응? 어떤 거? 오늘 장중에 거래대금 상위, 데모마그네틱을 자르면서 보여드렸던 상위, 코오롱 글로벌이 여기 있죠. 이걸 좀 PPT로 넣어달라고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그걸 다 무시하면 어떡해? 아무도 안 봐? 아고 답답해. 코오롱 글로벌이 거래대금 2위였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거래대금 2위의 기준에서, 거래대금 2위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우리나라에 230개가 넘게 있는데, 시가총액 뭐 1조도 안 되는 종목에서 거래대금 2위가 형성됐다. 모든 변동성 종목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들여다보던 흐름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 20%. 오늘 벌써 갭상승이 13%고 포착됐을 때가 16%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꼭 사셔라. 왜 못 샀냐? 상한가인데 왜 못 됐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응?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어요. 나 상한가 잡고 싶어요. 그러신 경우라면은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 상한가 갖고 갈 것 같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따라붙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대처할 거 아니냐라는 그걸 설정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그 가격대 라인이 27,7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개장초 아니면 따라붙기 힘들었고, 지금 이렇게 교육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일봉의 갭상승의 기준이든 주봉의 기준에서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다. 그걸 설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93%일 때 9시 24분 22.93%일 때 이미 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9시 24분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기준하고 이제 시초가와 장중 고점 또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 기준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제 들여다보시면 충분하고, 고점이 29,750원이에요.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게 상한가에서 상한가가 이탈되고 2%까지 밀리면 29,200원에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이라는 거죠.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기준은 뭐 재차 20%까지 안 내려면 어때요? 적절한 구간에서 바닥 찍고 돌리면 또 편입의 기준을 잡으면 되죠.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분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5분봉의 기준에서 9시 조금 전에 매직 개선기 올려드린 게 24분이거든요. 그럼 요 자락에 딱 요 자락. 그러면 여기서 요 자락에 이제 올려드렸고, 전일 시간의 강세였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교육받으신 분들이 미리 만약에 들여다보셔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잘 잡혔다.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의 차익 실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는 저점을 찍고 2% 정도 등락 범위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대략 28,000원 초반에서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서 변동성 매매를 지속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못 따라가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들여다보냐라고 했을 때 요거 일본 기준에서 이제 매직 시그널 같은 경우가 20일 선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 20MA. 근데 요 기준에
이미 이제 거래가 쭉쭉쭉 터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의 기준은 요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갭에 대한 부분. 돌파갭이 형성됐어요. 그럼 원래 돌파갭이 아닌 이제 급진갭이 형성될 때 기준을 잡아요. 급진갭이 형성될 때. 어떤 기준? 급진갭이 형성될 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만 나오고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윤정두가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을 교육 자료에서 올려드린 겁니다. 응? 그 교육 자료에서. 그게 지금 37회차에 여기에 있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는 매집의 자료이고 V자형의 현대 로템에 아마 있을 건데, 현대 로템 한번 찾아볼게요. 36회차. 그래서 현대 로템 쪽을 보시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 구간의 높이를 목표 주가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등락률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썬콜 반전은 아일랜드 갭은 V자형 패턴으로 형성이 된다. 그게 달달달달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윤정두가 해야지 뭐. 응? 윤정두가 전부 기준 잡아드려야죠. 결론적으로 이 그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이 이렇게 전부 발생되어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 범위를 잡아가니 그 기준점은 대략적으로 얼마 될까요? 줄 거 갖고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요 기준하고 저 기준하고 받아가고 보면 돼요. 요 기준점이 23,000원이라고 기준 잡고 대략 23,000원에 13,250원이니까 13,000원 기준 잡으면 2만원, 만원. 그럼 33,000원이 목표 주가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벌써 10년 전 이상, 10수년 전부터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대로 움직임이 나와 있고,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22일 방송에서도 월봉의 장악형의 기준과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장악형 그리고 잉태형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잉태형이 이제 지금은 더 커져 있는 그 추세 추이의 흐름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미 장악 확인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 아쉬운 부분은 장악 확인형이 이제 설정되고 나서 차익 실현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아쉽다고 표현한 거는 추세 패턴대로 이제 쭉 들어 올려지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매매하시기가 좋으셨을 텐데, 어찌됐든 저 몸통의 절반을 훼손하면 차익 실현한다. 이게 이제 그 캔들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인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다시 요 자락을 넘겼을 때, 그럼 결국은 요 위치가 다시금 편입 설정 범위로 재차 형성될 수 있다. 어느 구간에서는 파란색으로, 어느 구간에서는 빨간색으로 요 몸통의 절반을 돌려놨으니까.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요 장악형의 기준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보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나에게 맞는지, 그 부분이 뭐 장악형의 기준이면 여기서도 캔들 장악형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잉태형만 나오는지 장악형 캔들을 빼놨네요 또. 그렇게 해서 캔들 패턴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만약에 매집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매집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설정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아요. 다 같이. 그래서 다음 주 기준에서 주봉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된다면 코론 글로벌도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쪽에 설정 범위를 잡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적인 문자 매매 사인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7천억이 넘겨져 있으니 그나마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뭐 일부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제 그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서 강연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전체적으로 대체해 나가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